자, 그 외신 작품 중에서 이제 그 사설시조 2개 하면 일단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린트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요, 저번에 그 반중 조음감이 거기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발가벗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봅시다. 그래서 시조예요, 시조, 사설시조. 자, 그래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벗은 아이들, 발가벗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세모 쳐두시고요. 얘네들은 발가벗은 아이들은요 뭐냐면 얘네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모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해하는 존재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테를 들고, 거미줄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미줄을 가지고 만든 잠자리채예요. 옛날에는 잠자리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감아요.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잠자리 잡고. 자, 그래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발가숭아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발가숭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굴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고추잠자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하니라 이리 오면 산하니라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하니라 이리 오면 산하니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거짓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달콤한 말로 속여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속인다, 이런 것을 간언이설이라고 얘기해요. 왜? 애들한테 잡히면요 잠자리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막 날개 뜯고 막 별짓 다 하거든요, 남자애들. 자, 그래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나니라 이리 오면 산나니라. 불오나니 발가숭이로다. 발가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발가벗은 아이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발가숭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추잠자리를 나타낸다.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다? 벌거벗은 아이들을 나타낸다. 되나요? 자, 그래서요 불오나니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세상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다 이러한가 하노라. 뭐 여기까지 줄거주시면 돼요.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이거 그냥 통째로 줄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서로 모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모해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쟤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약육강식의 세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됐죠? 그러고 나서요. 자,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두터비 파리를 물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도 나왔다? 고3 6월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2011학년도 그 정도 되거든요. 2011학년도, 12학년도 그 정도.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 나왔던 거죠.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터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두터비는요 탐관오리인데 얘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얘가 지방관이야, 지방관, 지방관리. 두 번째로는 그냥 관리, 그러니까 중앙관리를 포함한 모든 관리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파리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누구예요? 탐관오리한테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힘없는 백성들. 자, 그래서 파리를 물고
두 허무에 치달아 앉아. 그래서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취. 고혈을 빨아먹는 거죠. 자, 그래서 물고 두 허무에 치달아 앉아. 두 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 축제한 재물 같은 것을 나타낸다. 자, 두어무에 왜 근데 이 두엄이라고 하는 게 재물을 나타내냐면 이 두엄은 뭐다? 똥이죠. 파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는 곡식 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다 착취해서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재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 그래서 똥더미 위에 치달아 뛰어 올라가서 앉아서 자,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든. 백송골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자, 이 백송골은요 뭘 나타내냐면 먼저 이 앞에서 나온 두터비가 만약에 지방관리라고 하면 지방관리가 두려워하는 존재, 즉 중앙관리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나라 관리들을 다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다들 겁내했던 존재, 겁나했던 존재, 그게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관리들이 두려워했던 존재. 양반, 사대부. 어? 예? 어? 에이. 왕 아니고 누구? 이거 외세예요, 외세. 되는. 자,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머리에 자빠지고라고 돼 있잖아.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슴이 끔찍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서요,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머리에 자빠지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비굴함이 드러나죠. 뛰어내렸다가 두어말에 자빠졌다. 똥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되나요? 됐죠? 자, 그래서 모쳐라. 때마침 다행히 날랜 넬시 망정. 몸이 날랜 나니까 망정이지. 애혈질 뻔하게라. 남이었으면 피멍 들었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쳐라. 날랜 넬시 망정 애혈질 뻔하게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부리고 있다 지금? 허세. 허장성세를 줄여서 허세라고 하죠. 그러면서 플러스에서 뭐다? 자기 합리화. 되는 이걸 통해서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됐죠?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나눠주신 프린트에 있는 시는 다 했고요. 시조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잠깐 볼게요. 모의고사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거의 다 해가요. 지금 범위를. 아우 신난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서 지문만 나온다고 했죠. 독서 지문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그게 있어요. 좋아하는 지문이 있고 싫어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뭐 물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모든 지문이 다 싫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풀라고 했을 때 아, 나는 과학 지문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독서 지문 중에서
기술 지문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나 인문 철학은 좀 잘 풀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점수 등락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주로 해서 나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5년 전쯤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재수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등급이 너무 잘 나와버린 거야. 그때 반대정고사 같은 걸 봤거든요. 반배치고사 같은 걸. 근데 얘가 평상시에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고사 봤을 때 분명히 4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그 시험에서 반 재배치고사를 보는데 갑자기 2등급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는 2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었기 때문에 상위반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동시키기 전에 잘할 수 있겠냐 가서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내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 사실은 이거 제 실력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 그 독서 지문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독서를 다 맞췄다고. 엥?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봤더니 얘는요 과학하고 기술 지문을 좋아하는데 과학 기술 지문이 다 나온 거야. 과학 지문 하나, 기술 지문 하나. 그 대신에 얘가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게 이제 철학 지문하고요, 인문 철학 지문하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을 못하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왔어도 등급이 더 떨어졌을 텐데 그 두 개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쌔뻑이 터져가지고 등급이 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이 상향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간마다 매 주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볼 때마다 등급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4등급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갔다 왔어? 그랬더니 얘가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아마 졸업할 때 다 됐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게 없게끔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변동폭이 좀 최소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등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나 복합 지문입니다. 복합 지문이 저는 좀 더 까다로운 편인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 특히나 문과 친구들이 이렇게 복합 지문 좋아해요. 왜? 복합 지문이 거의 대체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문 철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철학을 문과생들이 많이 하죠. 뭘 통해서? 생윤하고 윤사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들이 공부해놨던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읽지도 않고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되는. 그래서 아는 거라고 생각해도 일단은 일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복합 지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애 얘 네모 치시고요. 유명한 애죠. 자, 그래서 여기 줄글자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 여기까지 줄거고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 이렇게 줄거고요. 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 이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되는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되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어쨌든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여기 줄글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여기 줄글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줄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에서요 앞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런 표지어가 나오게 되면요, 뭐다 내용이 전환되기 때문에 되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여기 줄거고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 난다. 여기 줄거고요. 이건 다른 사회학 그런 학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와 동기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사회하고 동기화가 된다. 동기화가 된다는 건 뭐다?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되니? 자, 그래서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 난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는, 세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속세인이라는 얘기죠. 속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비본래적인 삶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익명성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여기 줄고, 자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는 짓이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이유가 뭐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틀에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짜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됐니? 자, 계속 보시면요. 세 번째 문항.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여기 줄자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줄거고요. 질문을 던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거예요.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여기 줄거고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면 확실성 여기 줄거고요. 그죠? 인간 중에서 죽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다 죽어요. 그죠? 자, 확실성을 가지면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 내재에 있는 것이다. 현존재 자체 내재 여기 줄거고요. 언젠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대체 불가능성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되나요?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가장 고유한 가능성 여기 줄거고요.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적극적으로 대면 여기 줄거고요.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적 삶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이건 역접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주는, 앞에서 얘기하던 걸 뒤집는 얘기가 나오죠. 자,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얘가 죽는다는, 여기 줄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에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여기 줄거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불안 여기 줄거고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여기 줄자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 여기까지 줄거고요. 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은폐 여기 줄거고요.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죽고 싶지 않다 이거죠. 되나요? 근데 아무리 거부해도 언젠가 죽는 건 사실이에요. 기정사실. 되나요?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거
막 살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이데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디서도 나오냐면 영화 같은 데서도 나와요. 불멸의 존재나 이런 존재들이 나오게 되면 걔들은 진짜 권태감 그 자체에 쌓여 있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던 영화 있어요. 혹시 배우 중에서 브래드 피트라고 혹시 아세요? 브래드 피트 몰라? 탐 크루즈. 탐 크루즈는 알지? 미션 임파서블. 이름은 알아요. 우리 탐 형 다 죽었네. 잘 나갔었는데. 어쨌든 그래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거의 환갑 됐어. 그 양반도 60 다 됐어. 근데 어쨌든 야 그래도 그 나이 먹고 그 정도 생겼으면 야 잘생긴 거야. 근데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중에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브래드 피트하고 탐 크루즈가 뱀파이어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인간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옛날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브래드 피트 역을 하고 있던 그 흡혈귀가 아르망이라고 하는 톰 크루즈를 그 뱀파이어로 만든 시조 뱀파이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한테는 뭐냐면 얘가 이제 할아버지 격인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격인 이 뱀파이어를 찾아가서 얼마나 살았냐고 했더니 세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러울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왜 불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왜 그들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되나요? 여기서도 지금 하이데거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여기 줄거죠.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하게 된다는 얘기죠. 죽기 싫어하고. 되나요? 어디 있어요? 네 번째 문답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뭐해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됐니? 언젠가 나는 죽을 거니까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 여기 줄거고요.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여기 줄거죠.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린 죽을 존재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을 보시게 되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죠. 철학자로서.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가신다. 그리고 생윤 선택한다. 윤사 선택한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꼭 볼 겁니다. 자, 사르트르 역시 네모 치시고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해야 한다.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여기 줄글자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 여기까지 줄거고요. 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죠. 끝없는 욕심과 비슷하죠.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거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고 그거보다 더 좋아지길 원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꿈꾸고 싶고 꿈꾸면 좋은 꿈 꾸고 싶고 좋은 꿈 꾸면 그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되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대를 계속한다는 얘기야. 되니?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 줄거고요.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여기 줄거자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앞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역시 역접이죠. 내용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여기 줄거고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됨으로 죽음과 동시에 중지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나의 사라짐 여기 줄거고요.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 요거 줄거고요.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여기 줄거자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 여기까지 줄거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말고 차에 쳐서 죽는 사람들이나 되나요? 아니면 길 가다가 위에서 화분 같은 게 떨어져서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했다. 죽음의 우연성 여기 줄거고요.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여기 줄거자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줄거고요. 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타자라고 하는 거 요거 내려치시고요. 되나요?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여기 줄거자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삶과 단절된 상태에 여기 줄거고요.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 여기 줄거고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해요. 역접됐으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여기 줄거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 여기까지 줄거고요. 가 될 수 있다. 고인의 삶 여기 줄거고요.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재구성 여기 줄거고요.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여기 줄거자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실존적 삶 줄거고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여기 줄거자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다. 자,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 줄거자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 여기까지 줄거고요.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16번부터 같이 볼까요? 자, 16번 보시게 되면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 이런 거 없죠. 가에서 이런 거 안 나왔어요. 하이데거가 몇 살 때 이렇게 생각했고, 뭐 중년에 어떻게 생각했고, 노년에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건요, 어디서 나왔다? 이제 가글에서요.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고요. 나에서는요, 질문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2번도 제끼고 3번은 했지.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했다. 그럼 나에서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거 아니죠.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뒷부분에서요. 언급하면 뒤에서 이론이 지닌 한계를 하이데거 이론의 한계가 지금 여기서 제시가 된 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나요? 자, 4번 선택지.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철학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했다. 이런 거 없어요. 되나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플라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되나요? 자, 그리고요 5번 선택지.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맞죠? 하이데거 이론은 실존적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글에서는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고요. 17번. 가의 현존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현존제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맞나요? 맞죠? 어디 나와 있었어? 네 번째 문단입니다. 가글의 네 번째 문단에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됐나요?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현존제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해서 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됐나요? 그 단순 인식이면 안 돼. 됐나요? 적극적 대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되니? 그래서 이거 진술이 잘못됐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2번이고요. 자, 18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은 누구? 세인입니다. 세인. 하이데거 이론에서 나온 세인이고요. 니은은 사르트르 이론에서 나온 타자입니다.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선택지. 기억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이고, 부정한다, 피한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니은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한다.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걔는 니은 부분이 완전히 잘못됐죠. 됐나요? 그냥 나의 죽음을 지켜봐주는 존재, 나를 평가해주는 존재를 타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기억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고, 맞죠? 자신의 죽음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됐어요? 외면하는 존재고,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다. 맞죠? 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19번. 나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사르트르 관점 거기서 이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야스퍼스를 비판한대요. 자,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래서 야스퍼스는 야스퍼스라고 하는 애얘 네모 치고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여기 주고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잖아.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 여기 줄거고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 즉 보편적이고 객관적 사실일 경우죠.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 줄긋고 허망한 종말 줄긋고요. 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즉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후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신의 태도에 따라 이쪽으로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 여기 줄긋고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사르트르는 죽으면 그게 다 끝이다라고 얘기했죠. 걔는 모든 기대를 다 없애버린다. 희망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진술을 안 했어요. 사르트르는. 되나요?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이렇게 진술했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야스퍼스는 뭐라고 해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나는 부여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되는 완전히 둘이 첨예하게 여기서 대립하는 거죠. 됐니? 너는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죽으면 끝인데 네가 어떻게 너를 판단해? 이 얘기를 하겠죠. 됐나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가의 하이데거 그리고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치고요. 그래서 복합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복합 지문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9번보다 더 빡센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19번은 지금 사르트르하고 야스퍼스 둘만 지금 비교 대조했는데 여기서 이게 이항 대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근데 좀 더 빡세게 가면 어떻게 간다?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셋을 놓고 비교 대조하라고 그래요. 의견을. 됐나요? 이걸 다항 대립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머리 아파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각각의 이론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진짜 못 해놓겠다. 진짜 못 풀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얘 이론의 핵심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있었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을 읽을 때.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항 대립이 나오면 자기는 그냥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풀라고 그러면 못 푼다고. 그래서 다 정리해서 쓰더라고. 야, 너 시간 안 모자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모자란대. 지문 한 개에서 많을 때 두 개를 그냥 아예 놓치고 못 푼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풀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불안해서 안 풀린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방법을 쓰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먼저는 어떻게 한다? 먼저는 정리 안 되면 정리하는 거 여기다 써보는 거 한 번씩 됐어요? 그거 연습하시고 알겠지? 됐니? 뭐 머릿속으로 정리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요. 2024년 9월 땡땡 날씨 맑음.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사성을 깨달은 이유, 유한성을 깨달은 이유부터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자, 이거는요. 하이데거의 입장이죠. 하이데거의 입장. 되는. 그래서 유한성을 깨닫고 삶의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거. 되는. 그래서 죽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죽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래적 자아를 찾는 거고.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거 뭐예요? 과거의 비본래적인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이데거 쪽에서 나온 얘기죠. 됐나요? 됐죠? 이거 어디 나오냐면 가글의 5번째 문단에 나와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도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건 뭐예요? 사르트르의 입장이죠. 그죠? 사르트르 입장에서 타자에 의해서 내 삶이 평가된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이데거의 입장이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선택지.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 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겠군. 맞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현 존재가 새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여기고 맞죠? 자, 3번 선택지.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했겠군. 맞죠? 됐나요? 자, 3번도 제끼고요. 4번 선택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했겠군. 맞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동의 안 해요. 누가? 사르트르가. 왜? 마지막 순간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번부터 25번 그리고 뒤쪽에 형법 있죠? 33번부터 37번 요거 2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챙겨오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요것만 하면 범위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테스트 볼 겁니다. 내용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